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해볼래 주린이 채입니다. 이번 시간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두 후보자의 계획과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 주식 투자자로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저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조 바이든 후보자는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보여드릴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기간 동안 실행했던 계획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일단 조 바이든 후보자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분의 목표는 쉽게 말해 중산층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중산층의 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의 계획은 대부분이 중산층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인프라 구축에 1조 3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약 1조 달러를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쉽게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인프라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줄임말로 하부구조 용어입니다. 오늘날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는 제도나 시설 따위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수도, 항만, 공항, 철도, 통신, 관계, 배수시설 등을 포함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국가나 도시는 경제활동 기반과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부유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큰 단지에 주택이 건설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그 근처에는 도로가 개선되고 수도 및 전기 등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형 혹은 소형마트가 들어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프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개이득. 다음으로는 세금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분의 목표가 10년 동안 4조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고 상위 1%는 세금 인상의 4분의 3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낮춰놓은 세금 비율을 다시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세금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세금 비율도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등의 그로 인한 경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이든의 타겟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케어의 대부분의 지원을 축소시킨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늘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무려 97%나요. 또한 제약회사의 권력남용도 방지하려고 합니다. 제약회사의 광고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애고 값비싼 의약품 제조업체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인 환경 문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0% 청정에너지 경제 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물론 목표 연도가 2050년이니 아직 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화석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대함에 비해 이분은 환경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나 수소에너지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세금, 헬스케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의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이 후보자의 계획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해드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명한 후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분은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엄청나게 뉴스를 많이 탔죠. 멕시코 문제부터 중국 무역 문제까지 지금까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일단 이분은 소규모 사업체 세금을 20% 감면하고 기업세율을
기본 35%에서 21%까지 낮춰줬습니다. 기업에서는 정말 기뻤겠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도 기록하였는데요. 이런 면만 본다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이 힘쓴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도 위에 조 바이든 후보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데요. 해외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하였으며 미국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석유 분야의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한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폐지가 아닌 정책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의약품의 가격 인하와 많은 수의 의약품을 승인허가 하였습니다. 이분의 헬스케어 계획은 쉽게 말해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 많이 낼 필요 없고 아픈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라 라는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보험사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줄고 그로 인해 보험사와 부자들은 혜택을 엄청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곤층은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줄고 주정부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게 좋은 정책일까요? 이런 점에서 헬스케어는 조금 더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없어. 누가 있어?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하는 기간이었고 또한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나오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 후보자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주린이가 살펴봐야 될 점을 저 제2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느 사람들은 조 바이든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는 무너진다. 미국 주식은 폭망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주식의 흐름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위의 그래프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친자유기업적 대통령으로 사업가 출신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의 주식 흐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라 불리우는 S&P 500,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을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건데요. 파란색은 S&P 500, 하늘색은 다우지수, 그리고 보라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흐름이 어떻죠? 마이너스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기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요. 2001년 9/11 테러부터 2008년 서브프람 모의기지 사건까지 그래서 그래프가 마이너스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서민적이다 생각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재임 기간 동안 주식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싫어했고 일부는 사회주의자라 비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임 기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 올라요. 와, 이때 샀으면.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물론 그래프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제2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친자유기업적이라고 해도 주식의 흐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주식은 안 해야지가 아닌 이 사람이 됐네? 그럼 나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여러분도 본인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시고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한번 해볼래의 제이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